대한민국이 들썩인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 순간 손흥민의 깜짝 트릭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번 승리는 조규성과 조현우의 하드캐리였다고 말했는데 손흥민의 숨겨진 놀라운 활약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의 머리채를 잡은 사우디 선수가 영국 내에서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만큼 손흥민이 있는 대표팀 경기는 영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고 관심도가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에 빛나는 특급 공격수 앨런 시어러가 손흥민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비 모두를 속였다는 놀라운 발언을 한 것. 손흥민은 상대의 두려움을 이용하는 법을 안다. 이것이 그가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에서도 최정상급 활약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과연 어떤 놀라운 트릭이 숨어 있었길래 이런 말이 나온 것이고 돌연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승부차기 직전 손흥민이 동료들을 모아놓고 보인 행동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우디전 감동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16강 경기, 두 팀은 연장전까지 1대1로 우열을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끝에 한국이 4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주장원장을 찬 캡틴 손흥민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사우디전 달리고 달린 손흥민은 도핑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경기 후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얼마나 뛰었는지 몸에 탈수 증세가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사우디전이 끝나 후 자신을 기다리는 국내외 취재진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며 뒤늦게 나홀로 퇴근했습니다. 이날은 더 이상 내일은 없는 벼랑 끝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키플레이어는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 변화를 위해 손흥민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주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섰지만 이날은 최전방에 자리했는데 이른바 토트넘에서 보던 손톱 전술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누비며 득점을 노렸고 상대의 거친 태클과 비매너와 싸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팬들은 일방적으로 야유를 보냈지만 손흥민은 승부차기에서 첫 번째 키커로 나섰습니다. 그는 사우디 팬들의 거센 야유를 이겨내고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승부차기와 관련해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서령우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16강전을 승리로 마무리한 대한민국 대표팀은 경기장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령우는 결코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치면서 선수들이 하나된 정신력을 응집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 서령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민이 형께서 대표로 저희한테 절대로 골 못 넣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경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흥민이 형 본인이 질 거란 말을 했다. 그때 나는 우리가 절대 사우디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흥민이 형이 주장으로서 그런 말을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됐고 힘이 났던 것 같다. 라며 주장인 손흥민이 선수단을 향해 던진 메시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표팀 동료, 후배 선수들을 향해 주장의 품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날 네이버의 클린스만의 운세를 보면 소름이 돋는데 클린스만의 운세는 만전지책으로 나왔습니다. 만전지책이란 만전을 기하는 계책이란 뜻으로 안전하거나 완전한 계책, 조금의 허술함도 없는 계책을 말합니다. 내용에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다. 또한 당신에게 방해를 미치던 무리가 비난을 받고 당신의 의견과 성과가 제값을 받게 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8강 진출의 성과만 보면 이 운세가 적절하겠으나 경기 내용을 보면 클린스만 감독은 여전히 비판을 피해가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 4경기에서 1승만을 거뒀습니다. 16강 사우디 승부차기 승리 포함 나머지 3경기는 공식 기록이 무승부입니다. 그것도 무승부를 기록한 3경기를 돌아보면 역시 막판까지 끌려가다 간신히 패배를 면하는 시기였습니다. 물론 아시안컵 같은 단기 토너먼트 대회에선 내용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선 탈락하지 않고 계속 살아서 올라가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목표로 이루기 위해선 경기력 면에서 더 나아지고 발전해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초호화 멤버로 말 그대로 생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빌드업 체계가 엉망입니다. 빌드업 체계가 엉망이니 손흥민의 최대 장점인 스피드와 돌파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손흥민을 살리는 연계 플레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그나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강인도 사우디 선수들의 강한 압박에 힘겨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날 후반 70분까지 이렇다 할 공격 장면이 나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한국이 경기를 지배했지만 솔직히 말해 사우디가 일찍 내려앉았기 때문에 경기를 지배한 모양새가 나온 것이라 봐야 합니다. 현재 많은 해외 전문가들도 오히려 사우디가 일찍 내려앉은 게 사우디의 패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턴 한 턴 수비는 강해지지만 그만큼 상대에게 많은 턴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수비는 더 심각합니다. 4경기에서 7골을 내줬고 매 경기 실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전 점유율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센터백을 3명 배치하는 3백을 꺼내 들고도 선제골을 내주고 고전했습니다. 실점 장면에선 수비 조직력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공격 전술에도 수비 전술에도 세부 전술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억지로 틀어막고 억지로 우겨넣는다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결국 상대의 전방 압박과 밀집 수비를 뚫은 것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과 경험,
이날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 장면도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경험이 빛났습니다. 이 장면에서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위치 선정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조규성의 동점골 직전까지 공격 상황에서 박스 어택에 가담하여 사우디를 위협했는데요. 그런데 후반 추가 시간 김태환의 크로스 상황에서 손흥민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에 따라 3명이나 되는 사우디 선수가 박스한 수비를 하지 않고 손흥민의 슈팅을 견제하기 위해 딸려와 있습니다. 손흥민은 바로 자신에게 상대 수비가 우르르 몰리는 것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뒤쪽으로 빠지자 사우디 선수들은 손흥민을 견제하기 위해 애매한 위치 선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사우디의 박스한 수비가 헐거워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효과가 조규성의 극적인 동점골로 나타난 것입니다. 영국 특급 공격수 앨런 시어러가 손흥민에 대해 상대의 두려움을 이용할 줄 안다. 이것이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최정상급 활약을 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한 것은 결국 상대의 집중 수비를 역이용하여 수비 균열을 초래하는 손흥민의 능력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또한 이강인도 이날 사우디전에 숨겨진 1등 공신이었는데요. 이날 이강인은 그 누구보다 태극마크에 무게감을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진짜 보는 내내 보는 사람이 힘들 정도로 뛰어다녔는데 이강인은 수비 리커버리 팀 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이강인은 공격에서만 활약한 게 아니라 엄청난 헌신을 보이며 수비에서도 매우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강인의 플레이는 돋보였고,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패스 성공률 84%, 기회 창출 7회, 슈팅 2회, 리커버리 9회 등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가 끝난 후 이강인의 찬스메이킹 횟수는 아시안컵에 참가한 전체 선수들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를 마친 이강인은 승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경기 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첫 경기 끝나고 말했다시피 쉬운 경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 없다. 예상했던 경기였고 앞으로도 쉬운 경기는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차기 주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듯합니다. 이제 8강전 호주를 만나는 대한민국. 이 경기는 쉽게 말해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한국이 불리합니다. 우선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상태인데 호주는 한국보다 3일 정도 일찍 인도네시아와의 16강전을 치렀고 정규 시간 안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따져보면 일찌감치 8강에 선착한 호주는 휴식이 길어 재충전 시간이 충분한 반면 한국팀은 체력 회복에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은 연장전에 이어 승부차기까지 가며 많은 체력을 소모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핵심인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이 사우디전 승리를 위해 너무 많은 체력을 소모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5일 열린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2조 3차전에서도 로테이션 없이 조 1위를 위해 핵심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기에 이미 주전급들의 컨디션 관리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걱정할 것은 옐로카드 트러블입니다. 한국팀은 무엇보다 옐로카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한국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무려 5명이 옐로카드를 받았는데 이후 황인범, 오현규, 이재성 등이 추가로 옐로카드를 받았고 16강전 역시 김영권, 이강인이 옐로카드를 받음으로써 8강전에서 총 10명이 추가 옐로카드를 피해야 합니다. 클린스만으로선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정말 선수들의 투지와 정신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클린스만 감독과 코치진의 전략과 전술이 중요한 때고 선수들의 정신력이 중요한 때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을 우승을 위해 호주전 승리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